자, 어서오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찐함K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6일이고요.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주인 동방, 슈어박스, KTH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제가 보는 주식시장 내용입니다.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투자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란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데 하시면 재료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매매 원칙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쿠팡이 이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데 한 3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약 한 3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뉴스를 몇 가지 검색은 해보기는 했는데 쿠팡을 제가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어쨌든 로켓 와우 멤버십을 출시했고 루팡 2층을 출시하고요. 로켓 와우 멤버십 월 2,900원을 내는 거죠. 이거 하면은 아마 새벽 배송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를 가입을 하시면 이제 바로 그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 그쪽으로 이제 가입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여서 지금 81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쿠팡에서 이제 이커머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딴 데로 갈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기존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또 다른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OTT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점점 확정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방을 보시면 동방 차트를 이렇게 보면 13일 정도에 아마 이제 그 사업자를 또 쿠팡 로지스틱스인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또 사업 그 뭐죠? 그 택배 물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그걸 이제 사업권을 따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뉴스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되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방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솔직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볼게요. 일단 처음에 점상을 쳤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를 한 120일로 이렇게 볼까요? 일단 고점 다 돌파하고 거래량도 터지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쪽 거래량보다는 낮은 상황이죠. 이때는 한 2,300억 정도 터졌는데 이때는 2021년 1월 11일에는 2,780억 정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또 갔어요. 당연히 이제 급하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안 터졌고, 그 다음에 또 상한가가 터졌는데 이번엔 밑꼬리를 달고 쭉 올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거의 정상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에서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그리고 나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5,006억 정도 터뜨리면서 윗꼬리를 다는 그 음봉이 이제 나왔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윗꼬리를 이렇게 달게 되면 이제 주가가 특히 이게 고점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하락 신호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외국인이 약 19억 정도 이제 판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다음 날에 개파락을 해서 혹은 음봉을 이렇게 달아서 5일선까지 붙여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차트가 돼버렸는데 이거를 밑에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럼 밑에서 어떻게 끌어올렸냐를 보게 되면 뭐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 4,930원짜리 정도를 이제 한번 찍고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고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다는 게 이제 문제죠. 기관이 조금 매수한 부분이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투자 경고를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차트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막바로 떨어져 준다 그러면 되게 그냥 고점 찍었구나, 이제 5일선 조정하겠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편한데, 얘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뭐 또 다른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애매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외를 보게 되면 71만 주 정도 터졌고 약 3.21%가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는데 이 가격이 여기 보시면 5,080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이제 세 번째 점상 치던 날이 이제 5,080원이 저가인데, 아니 그 마감 가격이죠. 상한가 친 가격. 근데 그 가격까지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 전날에 있었던 1월 14일 날에 있었던 시간의 거래량보다 적게 터졌습니다. 적게 터졌지만 어쨌든 떨어진 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5,080원짜리 이 자리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종가상으로. 예, 그 부분이 조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CB로 추가 상장된 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12월 11일 날 공시 나온 걸로 보면은 220만 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3만 주, 220만 주, 233만 주, 그 다음에 300만 주, 10월 27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365만 주, 9월 달에 또 430만 주, 또 7월 달에 이렇게 되면 540만 주 정도가 지금 7월 31일부터 지금 추가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7월 달이면 언제야? 이 라인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태까지 지금까지 12월 며칠까지죠? 12월 11일까지 1,500원짜리 전환사채가 전부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이분들은 지금 몇 배 난 거야? 3배, 4배 가까이 난 거잖아요. 이쪽 6천원까지 친다 그러면 4배 가까이 난 건데,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물량이 여기서 쏟아져 나왔는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대응을 하기 위함인데, 지금에서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몇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5,080원 라인이에요. 5,080원을 만약에 장중에 깨는 흐름이 또다시 나온다. 여기서 이제 또다시 나온다. 지금 누가 봐도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바로 이 윗꼬리 라인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5,080원을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물량을 일부분 줄이자. 장중에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나는 근데 얘를 믿어. 나는 이게 잘 갈 거라고 나는 믿어 하시는 분이라면 저가입니다. 저가. 그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 찍던 날에 4,700원짜리가 있어요. 이 4,700원짜리가 깨질 때는 물량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면 5일선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4,700원 언저리 라인 정도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4,700원 언저리 라인을 지지하고 한 번 더 이 안에서 놀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 윗꼬리가 나온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기서 물량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30분 봉으로 지금 보게 되면 윗꼬리를 크게 달고 30분 만에 떨어졌는데 그 뒤로 물량이 크게 나온 게 없어요. 뭐 요날 뭐죠? 14일 11시 30분에 나온 물량 제외하고는 그것도 뭐 전에 보이면 뭐 크게 나온 것도 아닌데, 이걸 근데 3분봉으로 돌이켜서 보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만약에 터는 물량이었다 그러면 어디선가 윗꼬리를 달고 털고 나갔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1월 14일 한 9시 9분부터 12분까지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는 팔려고 했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개인 매수세가 이제 붙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5,080원을 잡으시든 4,700원을 잡으시든 혹은 5일선을 잡으시든 요 라인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얘가 올라온다면 이런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5,280원은 오늘 넘겼고요. 종가상으로 넘긴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5,530원,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라인입니다. 5,530원, 5,590원.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라인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으로 얘가 만약에 최대로 많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5,950원 정도, 거의 6,000원 근처까지 한번 찍어줄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뭐 중간에 5,730원짜리도 걸리는 자리기는 합니다. 이 장대 양봉의 중간 가격 정도 되는데, 그래서 위로 올라온다면 5,530원, 5,590원, 5,730원, 5,950원, 6,000원 정도까지, 6,200원 넘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얘는 어쨌든 조금 큰 박스권이기는 하지만 6,240원에서 뭐 여기 4,000원 살짝 여기 깨지는 요 가격 라인에서 한참 지지고 볶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쿠팡에 물류 관련된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관련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일단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강한 흐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사채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쏟아져 나올 때 과연 개인들이 받아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은 답할 필요는 없지만 또 비중을 좀 줄여서요, 좀 내려오는 구간에 5일선 조정이라도 할 때쯤에 물량을 다시 잡아서 좀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뭐 다른 종목들 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쿠팡이 이제 상장되기까지 이제 여러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제 좀 제가 비견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빅히트 상장할 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빅히트는 이게 우리 이제 방탄이 이제 계속 이제 음반을 내면서 뭔가 이슈화를 만들었는데, 쿠팡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뭐 예비심사 통과했다라는 얘기만 나왔지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뉴스가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뭐 상장 이제 한다, 뭐 상장 예정일이 얼마다, 며칠이다, 뭐 요런 얘기랑 그다음에 쿠팡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 뭐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곁들여서 들어가는 거여서 빅히트보다는 좀 매매하기 좀 힘들다. 왜냐면 이제 빅히트는 방탄 나오는 일정이라든가 뭐 음반이라든가 뭐 출연 공연, 뭐 어디 쇼에 출연한다, 미국 어디에서 뭐 오프닝을 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시시각각 뉴스로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에 영향을 줬지만, 쿠팡 상장 요 내용만 가지고 그 다른 뉴스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조정을 하더라도 이제 보시면 얘가 얼마나 이게 밑에서 빡빡 겼습니까? 무려 2017년, 18년, 19년, 뭐 20년 동안 이런 큰 박스권을 하고 있다가 여기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엄청나게 이제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해놓기는 했는데 4,700원, 일봉에 봤을 때도 4,700원짜리였죠. 그러니까 요 4,700원 언저리에 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점 상한가 가고 밑꼬리 달고 다시 상한가 갔던 저 3일째 되던 1월 14일 날의 저점 4,700원, 저 4,700원을 깨게 된다면 월봉상으로 볼 때 4,170원, 3,37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4,700원짜리가 깨진다면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뭐 여기 뭐 4,160원부터 3,600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4,700원짜리 지지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당장은 저 윗꼬리 단 부분을 막바로 돌파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만약 물려 계시다면 올라올 땐 비중 조절하시고 내려올 땐 가격, 제가 말씀드린 가격 언저리 부분에서 좀 물량을 줄여서 가볍게 좀 대응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뭐 하는 회사죠? 컨텐츠 만드는 회사죠. 영화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화관에 가면 쇼박스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되게 많은 영화를 만들었고, 뭐 태극기를 휘날리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1,000만 관객 들어간 뭐 그런 영화 많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공시를 좀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이태원 클라스를 이렇게 제작 위탁 계약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태원 클라스 되게 이제 팬이기도 해서 이름도 바꾸기도 했는데, 어쨌든 JTBC에 방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 해갖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네, 이거는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아닌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쿠팡 플레이인가 거기에 이제 얘네 그 쇼박스에 컨텐츠가 들어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올라온 부분인 건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명확하게 하나, 둘, 3파동 나가는 거죠. 예, 명확하게 3파동 나가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얘는 아까 봤던 동막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1월 13일 날 급격하게 치고 올라서 여기 안에서 뭔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는 이쪽 좌측편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걸 소화하고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상한가 들어간 부분을 이렇게 이제 네모칸으로 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을 좀 연장해 보면은 보시면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 언제죠? 2020년도 초반, 그다음에 2019년도 중반, 뭐 6월부터 9월 사이의 물량을 얘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를 먹으면서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지금 여기를 다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부분인 건데, 저는 지금 천일선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기술적 분석, 천일선을 중요하게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일단 천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런 흐름으로 돌파해서 바로 막 여기 치고 나가기는 조금 어려운,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첫 번째 닿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2017년, 18년도에 한번 지지하고 뭐 깨지고 또 가서 저항 맞고 또 뭐 왔다 갔다 하긴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천일선을 처음으로 이제 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라인에서 뭐 천일선 가격으로 친다 그러면 4,150원 윗가격에서는 매도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얘가 결국 4,650원 정도까지가 이제 목표 가격이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여기 못 간 건 조금 아쉽죠. 예.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요런 라인, 뭐 4,200원 라인,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런 라인, 4,100원, 뭐 100원, 200원, 뭐 요 정도 라인, 뭐 그 다음에 뭐 이쪽 라인에서 또 하나 잡아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잡은 4,520원 라인 정도가 이제 목표 가격이 돼서, 여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천일선하고 뭐 4,500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니까 여기 언저리 안에서는 매도가 맞는데, 그 뒤로 나서 이제 그 개파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돛지를 달았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장대 양봉 뒤에 뭐 이렇게 나와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상승하면서 여기 돌파하게 되면 이게 마디 패턴이거든요. 마디 패턴. 그래서 봉파동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그 13일날 상한가 들어갈 때 2,200억 가까이 터트리면서 뭔가 그 분봉상으로 저쪽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상반기, 2019년도 중반기에 있었던 라인의 매물을 좀 잡아먹는 흐름과 함께 그리고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다음날 개파락했는데, 오늘 날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1월 15일 날짜 여기 저점을 깨지를 않고 버텨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5일선이 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변곡점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흐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패턴상으로 본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분봉으로도 이게 3분봉인데 3분봉에서도 이렇게 N자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에 조금 떨어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서도 거래량이 조금 나온 부분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4,05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날에 한번 저가를 보도록 할게요. 이날의 저가예요. 3,975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975원을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홀딩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3,975원. 그럼 내일이면,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이면 저 5일선이 이 3,975원 라인이거나 혹은 조금 돌파하는 부분, 거기 라인까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쇼박스가 급하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한 번 더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이제 지금 예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예, 만약 반등한다면 4,200원, 4,315원, 4,415원, 4,510원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간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하는 이유는 얘가 만약에 쇼박스가 4,100원에서 뭐 시작해가지고 월요일날 4,200원에 오면 200원에는 매도해 볼 만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 차트상에. 예. 그 다음에 4,315원, 4,415원, 4,500원에 오면 매도해 볼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서 뭐 다 팔고 뭐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매매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 본인 자금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라인에서는 매도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제 의견인 거고, 내려온다면 3,975원하고 5일선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3,975원하고 5일선이 기준이 되는데, 여기를 만약에 장중에 깬다 그러면 50%를 팔고, 예, 종가로 깬다 그러면 다 팔아서 어디 라인 정도까지 봐야 되냐면 이쪽 라인 정도까지 봐야 되거든요. 3,670원 정도 라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매도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아까 그 가격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4,560원, 그 다음에 3,690원, 여기 라인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300원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10% 가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굳이 맞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다 들고 맞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자. 근데 마디 패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동방도 그렇고 이제 쇼박스도 그렇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막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제시된 가격 라인을 이제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쓰셨으면 좋겠고, KTH예요. KTH가 제일 약해요. 얘 같은 경우는 5일선이 깨졌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흐름. 왜냐하면 이날이 상한가인지 아닌지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이날 상한가는 아니고요. 이날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그 다음에 1월 11일 날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1월 12일 날 상한가를 쳤고요. 그 다음에 17% 시가 뜬 다음에 상한가 근처인 27.5% 12,400원까지 올랐다가 쫙 떨어져서, 예, 전일의 종가 1월 12일 종가 라인을 지켰다가 다음날 개파락하고 시가까지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갭상승했다가 5일선 깨는 흐름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동방도 원래는 여기 5일선을 깨는 흐름 혹은 5일선까지 붙는 흐름 정도가 나와줬어야 되는데 동방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쇼박스도, 예,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KTH는 뭐 한 3등주 정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뽑은 종목이 3개인데 얘네는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어서 이제 뽑은 거고요. 뭐 이커머스 시장에 이제 여타 파생되는 게 아니라 이 KTH도 KT 쪽에서 이제 그 드라마 콘텐츠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쿠팡 플레이 거기다가 이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얘도 직접적인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에 얘도 이제 거래량을 줄이고 내려오는 부분인 거고요. 얘가 지금 상승한 폭에, 예, 이렇게 상승한 폭에 지금 382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큰 상황인데 여기서 바로 9,000원을 갈지 아니면 한 번 더 떨어져서 여기 한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8,000원 이제
8,000원 붙는 가격 혹은 7,500원에서 7,230원 요 라인 정도까지 한 번 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분봉 보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습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높은 흐름이죠. 결론적으로 30분 봉상에 한 130선, 121선 정도, 120선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게 되면 한 7,500원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KTH는. 그래서 8,000원이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물량을 좀 줄이는 게 맞겠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전일 주가가 이랬고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갭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을 이제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8,000원이라는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8,000원이 깨지면 7,5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빠질 수 있다. 그럼 500원을 또 다 들고 버티기는 좀 힘드니까 8,000원이 깨지면 물량 좀 줄여서 물량을 좀 줄여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올라오면 9,000원이랑 9,800원 라인 정도 9,000원이나 9,800원 라인 정도 여기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제가 보는 상승할 수 있는 최대폭 정도 된다. 9,800원 정도가. 왜냐면 여기 382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경우에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로 한 칸, 두 칸 정도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이제 저기 위에 여기 세 칸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저기 세 칸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TH는 조금 위험 관리가 이미 이제 늦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8,000원을 기준으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올라오면 9,000원, 9,800원짜리에서는 올라올 때도 비중 조절, 내려갈 때도 비중 조절 하시길 바라고 신규 접근은 동방도 그렇고 쇼박스도 그렇고 쇼박스가 그나마 좀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한 차트라고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은 여기서 내려와야지 정상인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패턴이고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 뭔가 뭐 뉴스 하나를 쥐고 있거나 뭐 이런 거. 근데 쇼박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마디 패턴으로 뭐 2, 3%를 먹겠다고 3, 4% 뭐 2, 3% 정도 먹겠다고 단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KTH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을 봤는데 동방이 일단 버티고 있다는 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방이 버티면서 시간에 떨어지긴 했지만 시간의 종가가 5,080원 밑이 아니고 그 윗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 오른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줄이자라는 말씀. 5,530원, 5,590원, 5,730원, 5,950원, 6,200원인데 여기 올 때 또 이 가격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유두리를 위아래 가격 좀 주셔가지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쇼박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 뭐 4,200원, 4,315원, 4,415원, 4,510원짜리 정도. 그 다음에 KTH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8,010원을 기준으로 9,015원, 9,800원 정도까지 보면서 일단 물량을 좀 줄여서 대응을 하자.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죠? 장중에 어떤 쿠팡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냥 번쩍하고 상한가 그냥 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투자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동방, 쇼박스, KTH 관련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